안녕하세요. 시장걸 교수입니다. 10장 금융부채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금융부채 분류와 최초 측정 그리고 삼각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회계처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금융부채 분류와 최초 측정인데요. 9장에서 했던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SPPI 조건 그리고 기업의 사업 모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금융자산을 분류했습니다만 금융부채는 단순합니다.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냐 혹은 아니냐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를 그림 1에서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금융부채가 있는데요. 금융자산에서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회계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이 회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Fair Value PL 항목으로 지정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금융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Fair Value PL 지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 지정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Yes, 바로 이 Fair Value PL 지정 금융부채로 갑니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뒤에서 설명하고요. 만약에 No라고 하면 그러면 삼각호 원가 측정 대상이냐? Yes면 AC 금융부채입니다. 만약에 No라고 하면은 요리 가는데요. 삼각호 원가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부채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별도의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금융부채도 범주별로 주속에 공시를 하는데요. SK주식회사의 금융부채의 범주별 금융상품 주속 공시 사례를 들여다보면 Fair Value PL로 들어가는 금융부채가 있고요. 기타 금융부채 대부분이 AC 금융부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금융부채는 최초 측정할 때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하는데요. 이때 거래원가는 금융자산의 최초 취득 시의 거래원가하고 회계처리가 유사해요. Fair Value PL 금융부채 거래원가는 발생 시 단기비용 처리를 하고요. 그 이외의 금융부채는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빼버립니다. 표 3도 금융자산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거래 가격이 공정가치하고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둘이 다르면 어떡할 거냐 하는 겁니다. 왜 다르냐? 거래 가격에 금융상품 이외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금액의 차이가 부채 인식 기준을 충족하면 부채로, 그렇지 않으면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한편 거래 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금융상품 이외의 대가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르대요. 그렇다면 이것도 금융자산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소요율책에 레벨 1, 2 투입 변수로 측정을 했으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죠. 이때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을 하고요. 공정가치와 거래 가격의 차이를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면에 공정가치를 레벨 3 투입 변수로 측정했으면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때는 공정가치를 무시하고 거래 가격으로 최초 인식을 하고요. 공정가치와 거래 가격의 차이를 이연한 후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사례를 볼까요? 이 수취한 현금, 즉 거래 가격에 뭔가 금융상품의 대가 이외의 다른 대가가 더 있어서 공정가치보다 더 많을 경우를 사례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00원을 차입을 해요. 그런 차입금도 1,000원일 텐데 무이자 차입이라네. 그런 차입금의 현재 가치는 1,000보다는 많이 작을 겁니다. 어떻게 무이자로 차입을 할 수가 있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바라고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럴 경우에 그 차이가 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면 부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와 거래 가격이 서로 다른데 이 거래 가격에 금융상품 이외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때 이 공정가치가 공정가치 서열측에 레벨 1 또는 2의 투입 변수로 측정한 공정가치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 공정가치가 1000이고 거래 가격이 950이라면 아무래도 이 공정가치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 가격이 950이 들어왔어도 금융부채는 공정가치 1000으로 인식하고요. 50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반면에 그 공정가치가 레벨 3 투입 변수로 측정을 했다면 아무래도 이 공정가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거래 가격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레벨 3 투입 변수로 측정한 공정가치가 1000, 거래 가격이 950이라면 수취한 현금, 이게 거래 가격이고요. 금융부채를 950으로 최초 측정을 합니다. 향후 이 50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과 유사한 회계 처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과 달리 금융부채의 대부분은 삼각후원가로 측정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본절에서는 사채 회계 처리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후속 측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 이 발행가액이 사채 최초 측정 금액인데요.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요. 이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은 이자와 원금의 현금 흐름이고요. 사채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입니다. 금융자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회계 처리했죠. AC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을 하는데 이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하고 이 현재 가치 측정할 때 할인율은 금융자산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이었어요. 근데 이 유효이자율은 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결정되죠. 즉 발행가액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요. 즉 공정가치가 현금 흐름은 이미 약정이 되어 있고요.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공정가치와 일치시키는 그 분모의 할인율, 이게 유효이자율로 사후적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나 우리 책에서는 사전적으로 유효이자율이 주어진 상태에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데요. 현재 가치가 이 발행가액이죠. 1년 후, 2년 후, 3년 후 해서 만기 때 이자하고요. 원금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유효이자율로 할인을 합니다. 그럼 이 사채 발행가액이 나오고요. 발행가액은 AC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금액 계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액의 연금현가계수, 원금 상환액의 이론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발행가액이 나오죠. 다만 표시이자와 유효이자가 같으면 액면금액으로 발행하고요. 표시이자율보다 유효이자율이 더 높으면 할인 발행이 되죠. 이게 구장에서는 할인 취득이었죠. 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더 크면 할증 발행이 되겠습니다.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액면 금액이 1000이야. 그럼 1000에 발행하기 때문에 현금, 사채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죠. 근데 할인 발행 1000짜리를 900에 발행했으면 유입되는 현금은 900입니다. 그러면은 사채의 최초 인식 금액도 900인데 전통적으로 사채를 순액, 현재 가치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액면 금액으로 대변을 인식을 하고요. 900이 되게끔 차감 계정을 사용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별도 계정이기는 하나 사채에서 차감하는 평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할인 발행 차금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에 할증 발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0짜리를 1050에 할증 발행했어. 그럼 여기가 1050인데 사채도 1050이 돼야 되겠죠? 장부 금액.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고요. 사채에 이번에는 가산하는 평가 계정을 집어넣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이라면은 액면 금액으로 표시되는 사채 계정과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계속 감소합니다. 할증 발행 차금도 계속 감소하고요. 그래서 사채 만기가 되면 사채 계정 액면 금액만 남게 되죠.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사채 발행과 관련된 직접 원가는 당기 비용이 아니라 발행가액에서 뺍니다. 앞에 분계로 잠깐 가볼까요? 발행가액에서 빼니까 현금이 줄어들죠? 대차는 일치해야 되니까 할인 발행 차금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할증 발행의 경우에도 받는 현금이 줄어드니까 할증 발행 차금 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발행가액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하거나 할증 발행 차금이 감소합니다. 최초 유효이자율의 현재 가치로 발행가액이 이미 계산이 됐는데 사채 발행 직접 원가만큼 발행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발행가액의 기초에서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계산한 유효이자율은 최초 발행가액 계산 시의 유효이자율보다 다소 증가할 거예요. 즉 사채 발행 직접 원가만큼 유효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사채 기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조금씩 배분이 되겠죠. 즉시 비용이 아니라 이자 비용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인데요. 갑이 1년도 초에 액면금액 100만원, 표시이자율 8%, 이자 지급은 매년 말일이고요. 만기는 3년 후입니다. 이러한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물음이 달라집니다. 물음 1번은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이 86%라 가정하고 발행일에 갑이 해야 될 분개를 하라는 거죠. 8% 유효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이 8%였으니까 이때는 액면 발행이 되겠죠. 유효이자율이 10%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할인 발행이 될 거고요. 여기는 할증 발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유효이자율이 8%일 때 이런 계산은 이미 A씨금융자산 최초 측정에서도 우리가 보았고요. 더 앞으로 가면 2장 개념체계에서도 현재가치 계산할 때 했던 건데요. 굉장히 익숙하게 현가계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자는 모두 3번에 걸쳐서 8만, 8만, 8만 이렇게 나가죠. 여기에. 그리고 마지막에 원금도 나가고요.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기간 3의 8%의 연금현가계수, 원금 100만 원은 기간 3의 8%의 이론의 현가계수를 찾아서 곱하면 100만 원이 나오는데요. 1년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발행 시의 분개는 현금 대 사채 이렇게 분개하면 되고요. 만약에 유효자율이 10%라면은 이 현가계수가 10%짜리 현가계수는 8%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95만 258원이 됩니다. 이제 현금이 95만 258원인데요. 사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할 때 장부금액이요. 발행가액이에요. 그렇다고 사채 950258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전통적으로 사채는 액면으로 표시하고요. 상대 계정으로 차감 계정입니다. 차변에 4974인 만큼 할인 발행 차금을 인식합니다. 반대로 유효자율이 6%라면은 할증 발행이 되겠는데 계산하면은 53,461원만큼 액면 금액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현금 1053461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고요. 대변의 차이만큼 사채에 가산하는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평가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번엔 물음 2번인데요. 물음 1에서 사채 지급일이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1년에 2회라고 보자고요. 보통 실무에서 보는 사채는 1년에 4회 지급입니다. 책이나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회계 처리를 간단하게 해서 1년에 1회로 하는데요. 뭐 2회나 4회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1년에 2회일 때는 표시이자가 원래 8%인데 여기에 4%씩 두 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자 지급 횟수는 모두 6번이겠죠. 그래서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는 표시이자는 반으로 나누고요. 기간은 2배가 됩니다. 유효이자율도 물론 8%인데 6개월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4% 유효이자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연금현가계수 100만 원은 기간 6 4%의 이론의 현가입니다. 그러면 역시 100만 원과 거의 같은 금액이 나와요. 한편 유효이자율이 10%일 때도 마찬가지로 4만 원 6번 나가죠. 기간 6 5%의 연금현가계수 100만 원은 기간 6 5% 이론의 현가계수 그러면은 949 248이고요. 사채 액면금액과 949 248의 차이 5752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유효이자율이 6%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4만 원에 3% 기간 6입니다. 연금현가 이론의 현가도 3% 기간 6의 이론의 현가 그러면은 100만 원보다 54,168원만큼 많고요. 여기 할증 발행 차금입니다. 물음 3번인데요. 물음 1번에서 사채 발행의 현재 유효이자율이 10%일 때 할인 발행이었겠죠. 만약에 사채 발행비 3만 원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잠깐 해답 1번으로 가보자고요. 해답 1번에 유효이자율이 10%일 때 950258이 사채의 발행가액이었습니다. 그런데 3만 원의 사채 발행비가 발생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계산이 해답 1번이었고요. 사채 발행비만큼 돈이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950258이 아니라 920258입니다. 따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더 커지는데요. 사채 발행가액이 920258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이후 이자 비용 인식할 때 적용할 유효이자율이 달라져야 됩니다.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9장에서 A씨 금융자산을 취득을 할 때 이자 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즉 이자 지급 기간이 1년인데 예를 들어 4월 1일 날 취득을 하면은 석 달 동안 발생한 이자만큼을 더 내고 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9달이 지나면
12달치 이자를 모두 다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4월 1일 취득을 할 때 더 지급한 요 3개월치 경과이자 요거를 미수이자로 회계 처리했죠. 우리는 지금 이 반대쪽을 보는 겁니다.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즉 1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시장에 내놓았는데 즉시 안 팔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4월 1일 날 사채가 발행이 됐다고 보자고요. 즉 사채 투자자가 나섰어. 그럼 이때 발행가액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사채를 발행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석 달치 유효이자를 더하고 석 달치 표시이자를 빼서 4월 1일 사채 발행가액을 계산해요. 그런데 이 4월 1일 발행가액만큼 돈을 수취하는 건 아니에요. 석 달치 이자만큼 취득하는 자가 더 준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 수취액 중에 경과이자만큼 해당되는 금액은 사채 발행가액이 아니라 미지급이자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액면 발행 같은 경우에는 사채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앞에서 보았던 예를 들어 4월 1일 발행이면 석 달치 이자가 더 들어와요. 이게 미지급이자입니다. 미지급 비용. 할인 발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할증 발행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 유입되는 현금에 경과이자만큼 더 들어가는데 이를 전부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미지급 비용은 1회 이자 비용 지급할 때 12개월 이자를 다 주게 되죠. 그때 미지급 이자를 빼면서 이자 비용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풀어볼게요. 이자 지급일 사이의 사채 발행인데 갑회사는 1년도 1월 1일에 액면 100만원 표시이자 8% 이자 지급 12월 말 후고 만기 3년도 12월 말 여기까지 보면은 조건이 예제 1과 똑같아요.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요날 발행이 안 되고 3개월이 경과된 X1년 4월 1일에 의뢰사한테 발행을 했대요. 4월 1일 현재 유효 이자율이 86%라 가정하고 회계 처리해보자는 겁니다. 단 발행회사인 갑회사 말고 투자자인 의뢰사에 사채 취득 시 회계 처리도 해보라는데 의뢰사는 사채를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유효이자율이 8%인데 4월 1일 발행가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1월 1일 발행가액을 계산하는데 유효이자율 8%, 표시이자 8%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 4월 1일 발행가액을 가려면은 석 달간 발생한 유효이자 더하고 표시이자 빼야 되는데 유효이자 표시이자가 모두 8%죠. 그래서 2만 마이너스 2만에서 똑같이 만원 100만 원입니다. 자, 들어오는 현금은 100만 원에 표시이자만큼 더 받아요. 이 더 받은 102만 원이 사채 최초 인식 금액이 아니라 2만 원만큼은 별도로 미지급 비용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의뢰사가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이와 같이 이자 지급일 사유에 취득할 때 지급하는 현금 속에는 경과이자 2만 원이 더 들어가죠. 이것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금액은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미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만약에 유효이자율이 10%라면 1월 1일 발행가액이 950258인데요. 이거는 앞서 예제 1번에서 했습니다. 이후에 3개월치 유효이자를 더합니다. 23756, 3개월치 표시이자를 뺍니다. 954014가 사채 장부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채 100만 원에 할인 발행 차금 뺀 금액이 954014가 되게끔 할인 발행 차금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유입되는 현금은 954014가 아니죠. 2만 원만큼 더 들어오죠. 경과이자가. 그래서 974014인데 974014가 사채 최초 인식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974014의 2만 원만큼은 미지급 이자니까 이렇게 미지급 이자. 이때 의뢰사 즉 투자자 회계 처리도 이미 우리가 구장에서 봤던 대로 현금이 974014이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과이자만큼은 미수이자고요. 나머지가 A씨 금융자산 최초 측정액입니다. 유효이자율 6%일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1053461이 1월 1일 발행가액인데 우리는 4월 1일 발행가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거죠. 3개월치 유효이자 더하고요. 3개월치 표시이자를 뺍니다. 그럼 1049263인데 그 1049263이 요 금액이죠. 사채 장부금액 100만 원과 할증 발행 차금을 구분해 놓습니다. 다만 현금은 1049263이 아니라 2만 원 표시이자만큼 더 받아요. 1069263 더 받은 금액이 미지급이자입니다. 의뢰사 투자자의 회계 처리도 마찬가지죠. 지급한 현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2만 원이 미수이자입니다. 사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는 하지 않고요. 후속 측정으로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데요. 자,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사채 전체 기간의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보자고요.
이런 접근 방법은 AC 금융자산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액면 발행의 경우에는 모두 3년 동안 매년 말에 8% 이자를 줘서 24만 원이에요. 근데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24만 원만큼 이자도 나가지만 49742만큼이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자, 예제 1번에 유효이자율 10%일 때 발행 시 회계 처리했는데요. 요 49742만큼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100만 원짜리입니다. 들어온 현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95만 258원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3년이 지나면 내가 원금 상환해 줘야 될 금액은 950258이 아니라 100만 원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49742만큼 더 주게 되는 겁니다. 할인 발행 차금. 이때 이 할인 발행 차금을 만기 상환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이자 비용으로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시 후속 측정에 와보면은 8만 원씩 3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49742만큼 사채를 발행할 때 덜 들어온 돈을 사채 상환할 때 다 뱉어내야 되죠. 이것도 이자 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89742가 3년에 걸쳐 인식할 이자 비용입니다.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반대 개념이죠. 24만 원만큼 이자가 나가는데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53,461원이 있었어요. 앞에 예제 1번 가볼까요? 자, 예제 1번에 유효이자율 10%일 때인데요. 53,461원만큼 돈을 더 받아요. 그런데 3년 후에 갚아야 될 원금은 105만 3,461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지급하면 끝나잖아요. 53461은 회사가 먹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의 차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증 발행 차감은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이자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후속 축적 이자 비용 쪽으로 와보면 할증 발행의 경우 이자 비용 총액은 표시이자 24만 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이너스 53461 할증 발행 차금만큼 이자를 덜 내는 개념으로 보고요. 3년간 이자 비용이 18만 6,539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 이자 비용을 계산하면 이자 지급 총액에 할인 발행 차금 총액을 더하거나 할증 발행 차금 총액을 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사채 전체 기간의 이자 비용이고요. 그럼 연도별로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얼마냐? 이미 AC 금융자산 할 때 익숙하게 보았는데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됩니다. 즉 금융부채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에 사채의 기초장부금액에 발행 시에 유효이자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인식하고요. 이자 비용과 표시이자의 차이만큼을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 차금 상가격으로 넣으면 돼요. 분계를 보겠습니다. 액면 발행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이 이자 비용이에요. 근데 할인 발행됐을 때는 지급한 현금은 이 현금과 똑같은데요. 이자 비용이 더 커요. 그래서 차변에 발행 시에 인식했던 할인 발행 차금을 일부 죽여버립니다. 이걸 상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 일부의 상각 금액이 이자 비용에 다 반영이 됩니다. 반대로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여기 현금은 픽스된 금액입니다. 표시이자. 그런데 이자 비용을 계산하면은 현금이 더 많아요. 따라서 발행 시에 할증 발행 차금 인식했던 대변 잔액을 일부 죽여버립니다. 할증 발행 차금 상각. 그래서 이자 비용의 차감액이 됩니다. 예제 1에서는 최초 측정만 보았죠. 사채 발행 시에 요거를 이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을 하는데요. 1년도 초에 액면금액 100만 원, 표시이자 8%, 매년 12월 말에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이 3년도 12월 말인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1번은 유효이자율이 10과 6%일 때, 즉 할인 발행했을 때하고 할증 발행했을 때 매 회계년도 말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AC 금융자산에 장부금액 조정표도 만들어 봤죠? 똑같습니다. 원리는 아주 익숙해져야 되고요. 자, 10%일 때 최초 인식금액 950258입니다. 유효이자 10%고요. 표시이자는 8만입니다. 이 차이만큼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들면은 사채의 장부금액은 자동적으로 요거만큼 늘어나잖아요. 더하는 개념입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은 더해지고 더해져서 마지막에 되면은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0이 되고요. 액면금액 사채만 남게 됩니다. 100만 원. 6% 할증 발행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1053461인데요. 표시이자는 8%고요. 유효이자 6% 곱하면은 8만보다 적어요. 이 차이만큼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 죽여버립니다.
이게 사채의 플러스 계정인데 이걸 죽여버리니까 사채는 역시 마이너스가 되죠. 사채 장부 금액이 감소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년도 3년도 하다 보면 줄어서 마지막에 액면 금액으로 수렴합니다. 물음 2번은 사채 발행일의 유효자율 86%로 구분해서 1년도 말 이자 비용 인식분개를 하라는데 8%일 때는 표시이자, 유효이자가 똑같죠? 시험에는 액면 발행은 안 나옵니다. 자, 유효자율이 10%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표시이자는 8만인데요. 이미 앞에서 조정표에 95,026원이 이자 비용인 걸 알죠? 따라서 이 차이만큼이 차변에 있던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입니다. 유효자율이 6%일 때도 유효자율이 10%일 때하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현금 8만원은 고정값이고요. 이자 비용 63208은 발행가액 곱하기 즉 기초 장부가액의 6% 곱한 금액입니다. 유효이자가 표시이자보다 적어요. 여기만큼 대변에 있었던 할증 발행 차금을 감소시킵니다. 물음 3번 볼까요? 사채 발행일의 유효자율이 10%이고요. 사채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가 3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유효자율이 10%일 때 사채 발행 직접 원가 없이 발행가액이 얼마인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효자율이 10%일 때 최초 발행 시에 잔고 금액이 950,258입니다. 그럼 950,258이 최초 인식 금액일 것 같은데 직접 거래 원가가 3만이 있다네요. 이거 최초 인식 금액에서 빼라고 그랬죠. 따라서 920,258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현금 흐름은 이자 8만에 원금까지 들어가죠. 이게 만약에 950,258이었으면은 이 I%는 0.1입니다. 10%. 그런데 950이 아니라 920으로 내려갔잖아요. 따라서 이 이자율을 재계산해야 되는데요. 재계산하면은 10%보다는 커집니다. 11.28. 그래서 유효이자 11.28씩 곱해서 이 장부금액 조정표를 만들면은 920,258이 100만 원으로 딱 떨어지게 되죠. 결국은 이 3만 원만큼 유효이자에 포함이 돼서 즉 이자 비용이 포함이 돼서 매년 배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11.28%는 제가 엑셀로 계산한 것이고요. 공학용 계산기나 엑셀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를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즉 950,258에서 920,258을 계산할 수는 있겠는데 11.28%인지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 회계 처리를 학생들한테 요구한다면은 시험 문제에 재계산한 유효이자율이 주어져야 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 예제인데요. 4번입니다.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발행한 후에 후속 측정입니다. 예제 2번이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 발행이었죠. 이거에 대한 연속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년도 초에 갑이 액면 금액 100만원, 표시이자 8%, 이자 지급 12월 말, 만기 3년도 말에 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투자자가 없었어. 그러다가 석 달이 경과한 후에 4월 1일 날 사채를 의뢰사한테 발행을 했다. 이게 예제 2번이었습니다. 자, 발행일의 유효자율이 10%, 6%인 경우로 구분해서 연도별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 조정표를 작성해보자. 최초 장부 금액 계산은 이미 예제 2에서 했습니다. 954014가 예제 2의 해답이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자, 예제 2의 해답이 유효자율 10%일 때 950,258에 유효이자 석달치 더하고 표시이자 석달치 빼서 954014 그래서 이와 같이 분개를 했던 거 기억나죠? 추가로 974014만큼 2만원 더 현금을 받았지만 이건 사채 발행가액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예제 4로 와서요. 954014부터 시작을 하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표시이자는 8%인데 12달이 아니라 9달치만 계산해야 됩니다. 6만원. 이때 이제 유효이자가 중요한데요. 유효이자 이것도 이자율을 곱하고 12분의 9가 되는데 유효이자율은 당연히 10%고요. 이때 10% 어디다가 곱하느냐? 954014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954014는 앞에 예제 2에서 1월 1일 발행가액이 950258이에요. 950258에 10%에 12분의 3만큼이 계산되고 표시이자 빼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965284는 950258의 10%에 12분의 9만큼으로 가야 이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이 12월 말일자 금액은 이것이 중도의
4월 1일 중도 매각을 했든 5월 1일 중도 매각을 했든 똑같아야 된다고. 이걸 944014로 시작을 해버리면은 12월 말일자 장부 금액이 엉뚱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6528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1월 1일 날 발행한 950258에 유의자 곱하고 나머지 기간을 곱하는 겁니다. 이 965284를 4월 1일 발행이 아니라 1월 1일을 발행을 가정한 예제 3번으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제 3번의 해답 1인데요. 950258 1월 1일 발행했고 12월 말에는 965284 아닙니까? 지금 다시 예제 4번으로 와보면은 965284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이후 나머지 잔고금액 조정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요 1년도 9개월치 이자 비용 인식할 때 요 계산이 954014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950258의 10%의 12분의 9로 계산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요때 분계를 가볼까요? 물음 2번에 해답으로 가보자고요. 자, 이자 비용이 71270입니다. 71270 지금 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는 현금은 6만원이 아니라 8만원이에요. 왜냐하면 12달치 이자를 다 줘야 되잖아요. 이때 최초 취득 시에 대변으로 인식했던 미지급 이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빠지면 되는 겁니다. 다시 예제 4번에 물음 1번 요 6%인 케이스로 와보자고요. 할증 발행인데요. 4월 1일자 1049263은 예제 2번에 해답 3번에 요 4월 1일 발행가에 1049263 이미 했던 겁니다. 따라서 앞서 할인 발행과 마찬가지로 1049263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의자 6%, 표시이자 8%. 그런데 이게 9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표시이자 6만원, 유의자 계산할 때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1049263에 6%를 곱하고 12분의 9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4월 1일 발행하든 1월 1일 발행하든 5월 1일 발행하든 요 12월 말일자 요 상각후 원가 장부 금액은 1036669가 돼야 됩니다. 이거 1036669 다시 앞으로 가서 예제 3의 해답인데요. 1월 1일 발행했는데 12월 말에는 1036669 똑같은 금액이 되잖아요. 당연히 1월 1일 발행하든 4월 1일 발행하든 12월 말에는 1036669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1049263이 아니라 1월 1일의 발행 금액 1053461에 6%의 12분의 9로 계산해야 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할인 발행도 똑같은 논리였죠. 한편 이때 그럼 분계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6%일 때 현금 6만원이 아니라 12개월치 이자 다 나가야 되니까 8만이고요. 그 부분은 2만원에서 커버가 됩니다. 자, 이자 비용 47406은 여기 47406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금액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의 회계 처리 앞서도 그냥 스킵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더 나아가서 사채를 중심으로 해서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최초 측정 및 후속 측정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